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지? 응. 생소 아니야? 저 담님하고 싸웠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담님이 요즘에 목이 안 좋아요. 기침 계속 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지금 한 달, 아니 한 달까지 거의 한 달이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너무 오래되니까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이제 담님은 직장 다니면서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점심시간에 나오기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좀 저녁에 가면 안 되냐. 내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좀 연대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토요일 오늘 갈 거고 원래 다니던 데가 있는데 새로운 데 가서 이제 등록 새로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엄청 와닿지도 않고 계속 기침하는 게 되게 나도 신경이 쓰이고 또 좀 이렇게 되게 미루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도 되게 신경 쓰인다고 옆에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으면 좀 힘들어도 오늘 좀 갔다 와라 연대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밤님이 되게 제가 느끼기엔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고 좀 약간 되게 화를 냈거든요. 왜 내 사정은 안 봐주고 가라고만 하냐고 되게 내가 그냥 불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7시, 8시 반까지 연대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예약을 한 다음에 나 만족하냐고 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너무 꼬였어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화를 내고 서로 화를 냈는데 뭔가 이렇게 다 안 풀린 상태인 거고 그때 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거 묻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2주 동안 제가 기침을 했거든요.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 감기가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팠는데 그 2주 동안 기침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정말 기침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하고 신경을 안 썼어 전혀. 그러다가 이제 아프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아프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날 유독 이제 얼른 빨리 병원에 가봐라. 내가 너무 신경 쓰인다. 자고 있는데 옆에서 기침하면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되게 평소에도 불안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너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너가 좀 해결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니 2주 동안 기침할 때는 아무 반응 없었던 게 서운했던 거야? 서운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병원 가라고 하니까 얘가 내가 적당히 아플 때는 신경 안 쓰다가 그게 서운했던 거냐고?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라고? 복수한다고? 씨발 나 기침할 때는 하지도 않더니 내가 좀 하니까 지 불안해가지고 날 이렇게 지금 신경 쓰는 척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들렸거든. 그 복수하는 마음이야? 아니 그게 서운했던 거냐고. 서운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냐고. 만족해 이제? 아니 굳이 그때 나는 그냥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귀엽고 계속 그러니까 본인 입장 좀 그만 얘기하고 마음을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무슨 마음? 서운했죠. 서운하니까. 그래서 서운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만족하냐고? 그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운해서? 2주 동안 나를 방치한 게 서운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게 귀찮은 거야? 아니면 방치를 하는 게 서운한 거야? 이걸 모르겠어.
나는 신경을 쓰는 게 싫거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어. 나도. 그걸 잘 모르긴 하겠어. 근데 나는 밤님 둘 다인 것 같아 왠지. 약간 그 느낌? 관심만 받고 싶어.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주 동안 신경 안 썼을 때는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경을 쓰니까 그게 서운해지면서 좀 그랬어요. 신경을 쓰니까 서운해진다고? 이게 나는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 갑자기 과잉적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나 너 때문에 불안해, 너 때문에 신경 쓰여 뭐 이러니까 마치 내가 엄청 큰 뭐 세균 덩어리가 된 것 같고 맞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서운한 거는 그냥 가짜네. 그래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너 왜 지금까지 신경 안 썼어 이거 아니야? 그런가? 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본인이 예를 그런가 들어서 봐. 밤님이 목감기에 걸리고 더 심해졌는데도 계속 내가 방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서운할 것 같아? 나 편할 것 같아? 말 좀 해. 2주 빠지고 왔는데 누구 편이야? 저는 아니 누가 챙겨줘야 되나 본인이 아프면 본인 엄청 막 감기 정도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좀 병원 갔다 와서 약 타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말은 둘 다한테 할 수 있잖아. 네.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저 영원 없이 할래 2주 빠지고 왔는데? 이거 씨바 아니야 씨바. 씨바. 왜 갑자기 욕을 해? 시바. 시방이 뭐야? 얘기 좀 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그 얘기를? 나인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한테? 너 좀 네가 챙겨 이렇게? 근데 뭐 그 2주 동안 안 챙긴 게 서운했다는 게 잠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챙겨주면 좋겠어 안 챙겨주면 좋겠어? 냅두면 좋겠어? 와이프가 전 챙겨주면 좋겠어요. 챙겨주면? 야씨. 우쭈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떡해 야씨. 나 해줄 수 있어. 와이프 절대 안 해주잖아.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 저절로는 안 해주더라고. 안 해주지. 좀 더 빨리 했어야지. 근데 그걸 본인이 그걸 요구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케이님이 해줬겠지. 근데 얘기를 안 해줘서 2주 동안 안 그치, 해줬던 거 그럼 아니야? 내가 원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봐. 나 혼란스러워져. 점점 이렇게 가면. 그래? 이렇게 가면 혼란스러워져. 지금 물어봐요. 그 있잖아요. 뭐라고? 왜 2주 동안 나 안 챙긴다? 왜 2주 동안 안 챙겼어? 이게 왜 서운한 거예요? 궁금한 거야? 일단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래? 아니 이런 게 안 궁금해? 2주 동안 안 챙겨주고? 이미 그때 물어봤죠. 왜 그러면 2주 동안 가만히 있었고 내가 감기 걸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냐? 뭐라고 붙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세균에 옮을까봐 그러는 거 너 짜증난다 이거야? 맞아요. 그럼 안 돼?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나 걱정 나는 신경 쓰이고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 좀 봐. 근데 그렇게 말했어. 눈치 좀 보라고 같이 사는데. 그래서 내가 눈치를 안 보냐고 병원 간다고 했잖아. 눈치가 보이면 병원을 바로 가야지. 나 이 지점에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가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라고. 세균! 그러니까 나는 눈치를 보는 상황,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렇게 눈치가 보이면 나라면 아무리 그게 힘들고 피곤해도 병원에 갔다 오겠어. 근데 자꾸 토요일에 가겠다고 우기는 거야. 그만큼 힘드니까. 퇴근하고 병원 가는 것도 병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는 다 일이고 힘든데 그럼 어차피 토요일 날 가서 어차피 이것 때문에 가야 되고 갈 건데 내가 아직 참을 수 있을 정도고. 병원 가서 등록하는 것도 되게 새로운 환경처럼 느껴져?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이고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저는 반님이 이해가 돼요. 뭐야, 너 이제 내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몰아붙이니까 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너 내 세균동을 지금 그래서 불안한 거야 지금. 근데- 방금처럼. 근데 진짜 K님은 밤님 이해 못하겠다. 왜요? 아니 K님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개인 상담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바로 야 뭐 그 이석증일 수 있으니까 병원 가봐 했더니 바로 1시간 만에 병원 갔다 왔더니 이석증 맞다고 나한테 문자를 아니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뭔 헛소리야. 난 직장을 안 다니니까. 프리랜서잖아요. 아니 본인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 본인은 지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아니 그거 착각하지 마. 나 프리랜서잖아. 아, 나는 그런 데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나을 걸 왜 병원까지 가? 귀찮다. 일이나 해야지. 무슨 프리랜서가 자시고야. 성격. 아니 나도 신경 쓰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갈 시간이 있었으면 갔을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회사 사정 때문에 못 간다. 아니 회사에 잠깐 얘기하고라도 가는 사람들은 가지. 그게 평소에 요즘에 통풍 때문에 너무 회사에서 사정을 봐달라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여튼 K님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밤님이 너무 스타일이 달라. 저는 그 바로 가는 게 그냥 내가 못 견디겠어 가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거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잘 안 돼, 사실은. 근데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회사에서는 통풍 때문에 사정해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기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힘들고 직장 갔다 오면 지치고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그 힘들다는 게 이해가 돼. 근데 그러면 나는 이게 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은 것도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나한테 미안할 것 같아. 내가 힘들어서 못 가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얘가 아파. 뭐가 걱정돼? 뭐가 걱정되냐고요? 한 달 동안 기침을 하니까 이게 무슨 다른 병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본인이 잠을 못 자서 기침하느라고 그게 좀 힘들어? 신경이 쓰이죠. 힘들다고? 네. 따로 자. 그냥 놔두라고? 얘 여기서 기침할 때 피 나올 때까지 냅둬도 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걱정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면 불편한 거를 치우면 되고 근데 걱정하는 거는 걱정하지 말자. 그러다 죽겠지 뭐. 그러니까 나도 좀 K님이 좀 분명하게 본인이 네 나한테 감기 올까봐 싫으니까 병원에 가라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나 잠 못 자니까 너 기침할 거면 저쪽 가서 자거나 병원에 가라 이렇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 것 같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도 편하지. 그러면 움직여? 내가 힘들다니까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당연하죠. 근데 서운하긴 할 것 같아. 그런 말 들으면. 안 서운해요. 차라리 그게 편해요. 그래. 얘가 이렇구나. 근데 아까 뭐 알겠어는 이렇게 뭐 하는데 떼병님 우쭈쭈 해줘야 돼. 난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 말을 그렇게 하긴 하니까. 그럼 뭐 빈말이라도 당신 아플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불려 말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감정적으로 서운한 게 난 들더라고.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 아니 그런 줄 알면 알아서 짜줘야지. 내가 그렇게 눈치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아 진짜. 알아서 작은 방 가서 딱 자는 오늘 아니 내가 자면은 왜 따로 자려고 뭐라고 하잖아. 뭐야 너는? 내가 뭘 어떡할까? 맨날 저번에 불편해가지고 따로 자고 이러면은 같이 자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자는 거 아니야 계속. 기침하는 동안에도 막 따로 아니 뭐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코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따로 자고 이랬는데 그래도 기침하기 전이지. 어디 장단에 맞출까 내가. 비슷하네. 뭐가 둘이. 참 이건 참 불가사의야.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걸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안 맞게 되는 걸까? 이게 참 불가사의야. 진짜 거의 100%가. 그치? 네, 진짜.
비슷한 사람 만나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심해서 그런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보면. 동족 혐오야, 동족 혐오. 맞아. 아니,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 나 오늘 끝나고 가려고. 오늘? 토요일 날? 그럼 지난주 토요일 왜 못 갔는데? 지난주 토요일 뭐 있었나? 집단 넣어놓고 강원도 온 거. 결혼식 갔죠. 그치. 그리고 그때는 이게 안 아팠거든요. 그냥 기침만 마른 기침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럼 본인이 웬만큼 아파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본인 신체 상태에 대해서? 아 이렇게 아프면은 좀 이제 아프구나.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약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아파야 이제 많이 싸우겠다 이것 때문에. 같이 살면은 계속 싸우게 돼. 케이님도 좀 분명히 이기적으로 해. 네. 그래야 밤님도 서운하지만 자기도 움직이겠지. 그래야겠다. 근데 왜 아무 얘기를 안 해? 피곤해서? 할 얘기 있어서? 아니 이 관심이 없어서? 아니 질투나서? 아니 그냥 둘 다한테 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서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지 조금 어렵다고. 본인 어떤 쪽이야? 어떤 편이고 어떤 스타일? K님 스타일이지 뭐. 그러니까 저는 K님 같은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K님 같은 사람들을 요즘 많이 주변에 두면서 K님 무슨 얘기인지 되게 명확하게 들려요. 뭘 원하는지. 밤님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K님 쪽이 더 좋아가지고 이럴 때 좀 고민이 되는 거지. 밤님 이해가 되는 밤님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편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K님인데 뭘 좋아. 그냥 네 자신들이 인정해. 아니 본인이 밤님 스타일이라고? 둘 중에서는 밤님 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스풀은. 그럼. 이렇게 무던하게 해서 잔소리를 듣는 쪽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잔소리를 하는 쪽이지. 전 밤님이 훨씬 더 예민해 보이는데 K님보다. 아프면 병원 가요? 그래서 네. 그니까. 왜 이래? 아니 병원 가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밤님이 약간 K님이랑 마지막에 싸울 때 되게 엄청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밤님의 예민함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 마음 잘 모르겠음 그런 것들에 좀 공감이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 감정이 섞여 있다고 느끼는구나. 뭔가 되게 서운도 하는데 동시에 되게 잔소리에서 좀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느껴져서. 아니야 본인이랑 달라. 본인은 섞여 있지. 여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항상 내가 잔소리하는 스타일이긴 했었어. 있죠. 네. 이거 왜 안 해? 왜 이거 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그런 스타일인데 갑자기. 아 요산 얘기 좀 해 본인도. 통풍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위험군이야 위험군. 위험군이야. 아직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예상한 대로 혹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딱 하나 의외였던 게 요산 수치가 위험으로 나와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요산이 통풍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근데 아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좀 더 식습관을 더 개선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말긴 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해야 되죠? 아니 그럼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야? 고기를 덜 먹고? 근데 정보가 너무 산별적이에요. 어떤 데서는 이거 먹으면 좋아 얘기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근데 이건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어려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마주쳐가지고 그 토크부터 했잖아요. 혹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일단 맥주 그리고 생선 쪽이 안 좋고. 생선이? 야 고등어 절대 푸른 생선 들어가는 생선 먹으면 안 돼. 치, 꽁치, 참치, 삼치, 갈치 이런. 치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조기. 조기. 근데 해산물은 그냥 피하는 게 좀 마음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조개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조개류도 안 되는구나. 뭐 먹냐?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을 안 하잖아. 신경 안 써. 해야죠. 해야죠.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딱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 건강하게. 아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어. 에휴. 근데 식습관으로 고치는 건 좀 제한이 있고 어차피 약물 치료해야 된다고. 그건 걸렸을 때. 아 그래? 걸리기 감기만 전에 걸린 거야? 걸린 거예요. 걸린 저는 거야? 약 먹고 있어? 네. 괜찮아? 약 먹는다고 변화가 있진 않아요. 요산 수치만 변화를 주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이고 아 그럼 안 아픈 거 아니야? 요산 수치랑 그 통풍 발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아플지 몰라요. 이제 몸은. 아니 요산 수치가 낮아도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왜?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약간 그냥 다른 그래요. 병이요? 만성질환 아니, 같은 거인 거예요? 만성질환이야. 그 한번 생기면 만성질환. 근데 이게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재발을 하면은 그럼 약간 만성처럼 가고 그 사이에 좀 괜찮으면 그냥 다시는 통풍 발작이 다시 안 온 상태로 계속 쭉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관리는 해야 돼. 2달에 한 번씩 피 검사하면서 유산 수치 확인해야 되고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게. 아니 그 약 먹어도 낫는 게 아니면 그냥 아파 그냥. 요산 수치 진짜. 낮춘대잖아. 피관적이야 이렇게 사람이. 아니 낮춰서 아픈 게 아니 안 유산 수치를 낮춰서 합병증이라도 줄여 없어요. 무슨 합병증? 이게 통풍이 심해지면은 뭐 심장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간대요. 그리고 통 발작이 심해져서 거의 주로 발에 오잖아요. 발이 너무 힘들면은 진짜 절단까지도 막 이런 거 붓고 막 이러니까 완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웬만해서 여신님 놀랬어 지금. 그 당뇨 합병증 이런 거랑 비슷하네. 그쵸. 그러니까 그치. 당뇨랑 비슷하지 않을까. 무섭네. 무서운 게 한두 가지야 뭐 그냥 아프면 그냥 가면 돼. 요즘 뭐 힘든 일 있어요? 특히 시니컬해 보이는데. 아난 건강검진 안 하잖아 그래서. 언제 했는데 최근에?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태어나서? 세상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안 좀 가요. 아 자식들 생각해서 좀 가요. 컸어 이제. 아 다 커도. 공동체 해야지. 안 해도 돼. 뭔 소리야 진짜. 안 해도 돼. 안 하면 좋지. 내가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아니면 집단원들 생각해서라도 좀 해요. 집사람들? 관계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리더들이 도와줄 거야. 아 뭔 소리야 진짜 어이없어. 나안 도와줘. 어이없어 진짜. 아무튼 잘 챙겨 옆에 사람 걱정하지 않게. 어? 갑자기. 나는 테니스 열심히 하거든. 정말. 다른 얘기들 합시다. 도훈님 좀 갔다 와서 얘기 좀 해. 네. 그거 갔다 왔다며. 그래. 설명해. 저는 거기가 철학 인문학 중심 학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약간 제가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일반 학교를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진짜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내가 진짜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하는 걸 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학교처럼 그 시간표를 내가 짜고,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필수 수업이 있고 선택 수업이 있는데, 그리고 동아리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하루에 그런 일정을 마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 공부 계속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하면, 그리고 이게 그게 이제 과정들이 다 있는데, 기초과정 1, 2학년이 기초과정이고 3, 4학년이 그 본과정이고 4년이요? 아니 6년으로 중학교 때부터 6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학년씩 나눠서 기초과정, 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제가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는 거지만 1학년이 4학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3년은 막 꼭 해야 되는 게 막 영화 찍는 것도 하고 그리고 막 책 읽고 강연 그런 거 글 쓰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핸드폰을 안 쓰니까 그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그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렇죠. 외출할 때만 주고? 그렇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그 주말에 여기 올라와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격주에 와야 돼요. 마음을 거의 확실하게 먹으셨네요. 근데 이제 아빠를 설득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숙제죠.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그래서 엄마랑 제가 자기소개서 쓰면서 엄마랑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진정서 엄마 느꼈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제가 따로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 일이어서. 왜? 아빠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일반 학교 가라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정을 하면 되지. 공부하기 싫다. 공부가 거기서 하는 공부랑 여기서 하는 공부가 다르잖아요.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냥 아빠 정의에선 그게 공부인가 보다 해서 나는 그거 공부하기 싫은데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일단은 거기 가려면 학부모 면접도 봐야 돼요. 학부모 이야기도 써야 돼서 학부모들 가서 그 면접을 보고 제가 의지가 있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부모 교육도 많이 받고요. 서포터가 많이 필요하구나. 걱정이 많이 되겠다, 플리님이. 저는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편은 맞다고 생각해요. 박경 동생한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대안을 갔다가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지금은 길을 선택해서 방향을 틀은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플리님은 그럼 남편이랑 잘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저희 남편 우선 지금 주말부부이기도 하고 저랑은 노선을 완전히 같지는 않고 저도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불만스러운 거는 이제 뭐 요거를 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남편의 생각은 지금 동금이가 한 달 3주 이상 계속 방에서 핸드폰만 보고 키득키득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막 지혜 학교를 가고 뭘 하고 철학이 이쪽으로 막 가기 전에 뭘 읽어보고 아니 그게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뭔가 뭘 열심히 하면서 이 아이의 진정성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 그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거는 나도 사실은 그 남편의 그 감정이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근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동금이는 이제 자기소개서 쓴 거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이제 아빠랑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 아무튼 진정성을 좀 보여줘, 동금이님. 아빠를 위해서라도.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 가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아빠 만나려고. 자기소개서를 아빠한테 보여줘요. 아빠가 이공계인가? 이과대. 이과죠? 그러면은 뭐 철학 이런 거 하는 거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아빠가 무서우세요? 그래. 떨리겠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한번 엄마 아빠 싸웠을 때 제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엄마가 저한테 막 불만을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그 아빠한테 막 계속 연습해서 말하는 거 계속 연습해가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떨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엄청 감동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 잘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경험한 거 있으니까 그래. 근데 그때는 진짜 좀 심각하게 싸웠었거든요. 근데 동금이가 이제 제가 원래는 남편 욕을 애들 앞에는 잘 안 했었는데 좀 열받아갖고 막 애한테 막 얘기를 하고 진짜 이혼 생각 비슷하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동금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아빠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빠 좀 이상하다. 감동이라고 그게? 그럴 수 있지. 몰랐어요.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런 감동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느낌이 달랐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랑 뭐 얘기를 안 하고 어린 시절 보냈던 거고? 대화를 하면 항상 요즘에 대화를 하면 제가 막 원래 아빠 스타일이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 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내 아빠 말을 더 많이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면 끊기고 이제 아빠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일반적인 아빠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동금이님이 아빠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빠는 약간 좀 농땡이 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동금이님은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동금이님이 하고 싶은 게 되게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잘 전달이 된다면 아빠도 뭐 이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동금이님의 마음을 뭐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걸 제봐요. 내가 이 학교를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써서 그걸 보여줘요. 표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줘. 내가 그런 게 더 사과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저도 글 쓰신 걸 읽었는데 뭔가 아빠가 거기 하나 가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관심은 없어도 다른 학교도 조사해서 막 비교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지하학교를 이제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간디 학교도 조금 비슷한 형태여서 간디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난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가 있기는 했지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간디 학교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냥 나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지하학교가 좋아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진정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아빠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뭔가 하나에 꽂혀갖고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하나 꽂히면은 다른 걸 아무리 봐도 잘 안 넘어가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시간 낭비되는 그런 거 할수.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의사결정은 좀 더 그렇게 그냥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고 완전히 뭔가 내 인생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뿔리님은 동금이님 네. 편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일반 학교보다는 지하학교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에서는 네. 사실 별로 동금이님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싶었나 봐요. 그 아빠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제 마음도 완전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얘기를 대변해서 하려거든요. 정민이가 엄마를 이해해 주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를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아니 나는 동금이님한테 좀 짜증나는 게 엄마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교묘한 분이야. 그렇게 엄마가 멍청해가지고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 그 이미지가 있어 동금이님한테는. 그렇지 않아. 엄마도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이야. 그 말은 거구나.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알아서 하시고. 자꾸 동금이님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불쌍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제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봐 자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급이님, 엄마가 부정적 피해 받는 건 엄마 몫이지 동급이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커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 근데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냥 제 학교 선택할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면. 엄마가 지금 계속 그 아빠한테 영상 같은 거 보내면서 설득하고 있죠. 씨발 힘들다. 씨발. 뭐가? 어? 아빠를 왜 설득해야 될까? 아 그것 때문에? 학부모 면접을 보잖아. 어? 아 가서 그냥 딸이 원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면 되지 씨발. 그리고 엄마도 학부모고, 그러니까 꼭 아빠를 설득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다 같이 가야 돼. 한 명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어째서? 학교의 방향이 다른 학교랑 다르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거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가 안 되면 이제 뭐 아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서 뭐 집기가 부서지고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학부모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진정성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좀 세요. 지금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그 사이에 편입을 되게 많이 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네. 아니 그럼 부모님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를 가자.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 누다심에서 만들자.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아요. 아니 학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대안학교 갔다가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나 몰라가지고. 요즘엔 대학 다 미달이야. 아 그래? 거기 비인가학에서 그 검정고시? 검정고시 6학년 때 과정이 이제 입시반 있고 그리고 인문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술학교 예술 그쪽도 있고 그래서 입시반을 가면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잘 돼 있네. 그리고 약간 논문 같은 것도 쓰고 자서전 이런 거 쓰고. 고현님 그 뭔가 할 말이 많은 표정으로 말을 안 하고 있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네. 고현님도 약간 그런 그냥 고등학교 중퇴. 중퇴지? 맞아. 중퇴 고2 때. 아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직접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또 지하학교를? 어딘데? 광주요. 전라도 광주? 네. 응? 부산에서 면접을 보고 광주에서 아니 막 부산에 설명이라고? 그럼 다음 주 결석이라고? 아니요 목요일날 학교 빠지고. 목요일날? 거기 뭐 만약에 지혜학교 안 되면 간디학교도 괜찮대요. 저 아는 친구가 간디학교 나오는 친구 있거든요. 간디? 간디. 간디 몰라? 인도 사람? 간디. 어? 인도 사람. 맞아. 사람 지금 진짜 한국에? 간디가 지은 학교가 그래. 그 친구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저도 되게 좋은 인상인데 거기도 괜찮대요. 근데 간격한 금산이 있는데 금산 가깝네. 광주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교통편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거기 버스 한 번은 있는데. 아 그래? 왜 금산 출신이야? 학교 대학교가 거기였어. 아 중부대. 중국에 살면? 인삼이 유명한. 근데 이제 성남 터미널에서 코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에서 가서 이렇게 가니까 그거 좀 그렇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석이야. 다음 주는 근산 단대학교 설명회가 있어서. 토요일날? 삐리님. 아 가기로 했어? 설명해? 그러니까, 아 가기로 한 거? 네. 그래. 아 다음 주 토요일 결석이라고? 아 좋겠다. 그래? 나 쉴게 그럼. 아니 코야님 뭔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네 얘기해. 그냥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렇게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가 동급인이 원하는 학교일 거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번 주에도 얘기 나눴던 일인데 그때 다 같이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동금이님 이상이 너무 높아서 기본적으로 되게 다들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되게 자유롭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어떤 대학교 나온 친구들한테도 별로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물론 인문계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얘기 프로세스에서 왜 그렇게 학생 철학을 같이 얘기한다는 학교가 왜 이렇게 부모 의견을 묻지? 너무 이상한데? 약간 전 계속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주체가 동금이님이 아니고 뿔리님한테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냥 사실 저는 뿔리님이 되게 그냥 자꾸 좀 아빠 온전히 동금이님 편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좀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냥 되게 왜 아빠를 꼭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뭐 이런 생각 자꾸 들고 학부모면 좀 이런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그 학교가 그렇게 철학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히려 부모의 반대, 하지만 학생의 의견 이런 것만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이 안 되지 학교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 그러니까 도그이님이 그런 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기대를 낮추면 좋겠다. 아니요, 나처럼 자퇴를 해라.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곳은 없다가 맞다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면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뭘 하든. 되게 어떤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 같은 모습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인문계를 가든 자퇴를 하든 대학교를 가든 어디든 동금이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동금이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도 좀 처음에 얘기 들 때 이렇게 처음에 그냥 그 얘기할 때 그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좋게 생각해서 그 영화 찍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거거든요. 단체 생활을 일찍 시작하고 이게 남들은 대학교 가서 시작할 거를 일찍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예민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 만큼 유혹도 많아요. 요즘 이제 10대들도 막 마약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2주마다 한 번씩 와서 검사 꼭 받아야겠다. 술은 많이 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못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와서 그래도 격주에 한 번 올 거라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아니 플레임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개인 밴드에 올린 글들. 뭐 맨날 개인 밴드에 올린 언제나 글 이게 달라. 맨날 여기서 얘기하나. 좀 얘기 좀 해봐 좀.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많이 올렸잖아 제가. 걱정이 많았구만. 따르고 후회한다고. 그 얘기. 그러니까 우선 제가 월요일에 올렸던 글인데 월요일날 이제 이태원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날 건강검진을 받았고 일요일날은 부산을 갔다 왔고 건강검진 받느냐고 대장 내시경 하느냐고 일요일부터 막 되게 힘들었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동금이는 계속 뭐 핸드폰만 보고 뭐 그러고 있고 그 전날 아빠는 쟤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또 둘째가 또 저를 자극했어요. 계속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찬 거 많이 먹거라 막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배탈이 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에버랜드 소풍 가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못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만 집 가는 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자극이 막 오는 상황에서 동금이하고 부딪히고 있고 화가 확 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나. 그러니까 동금이는 지금 집단에 와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엄마가 알려주는 세상이 전부였었던 건데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다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를 그냥 놀고 싶으면 놀면 되지라는 걸 더 많이 취한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한다라는 게 뭐 이제 얼마 몇 주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너도 달라져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알아. 내가 좀 더 길게 기다려야 되고 길게 참아야 되고 하겠지만 나도 참는 것도 이제 자꾸 역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뭐예요? 내가 엄마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이제 세상을 하면서 나를 떠나는 게 좀 불안한 거야? 아니면 지금 동구민이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못마땅하거나 불안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두 가지가 다 더 중심이 되는 게 뭐냐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 대한 불안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광고! 정말. 알람이 다 끈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가면 어쨌든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면 어쨌든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불안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지? 그렇죠. 이 길이 맞는지?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뿔리님이라 왜냐면 뭐 이제 뭔가 한껏 뭔가 약간 뭐 뽕에 취한다고 그러나 약간 그거에다가 뭔가 그 계속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이제 2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다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그래서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3년이면 괜찮아져? 3년 뒤? 3년이면 성년인데? 그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뭐 그래도 걱정은 계속 되겠지만 그건 뭐 언제 어쩔 수 그러니까 나도 뿔리님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3년이잖아 인생에서. 3년 일찍 뭘 하고 뭘 늦게 뭘 한다고 많이 바뀌나? 맞아요. 아니 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 안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많고 뭐 스텝이 많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뭐 말동도 치워야 되고 뭐 지들끼리 뭐 보수도 해야 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회의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대학교를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아이가 더 성장할 거라는 건 믿음은 있어요. 그런 경험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믿음은 있고 3년 후에 하나 3년 전에 하나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약간 느끼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내는 게 맞다고 그럼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참지 말고 같이 꺼내서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 그게 아니다 아니면 다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계속 꾹꾹 해놓고 저도 동급이님을 응원하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위화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동금이가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거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뿔리님이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나는 뿔리님이 배신자 기질이 좀 있어. 아니 진짜 응원하고 싶으면 네가 실패해도 나는 함께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불안한데 이 마음은 언젠가는 비난으로 와요. 그래 같이 간다. 우리 딸 가다가 실패하면 그때는 내가 그래 맞아. 전적으로 편이다. 실패할 수 있지 인생에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야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 뭘? 그래서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엄마가 나 연애할 때 진짜 패닉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엄마한테는 되게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헤어지라고 말을 했어. 정말 계속 숨만 쉬면 헤어지라고 말했는데 내가 헤어지고 와서 이게 좀 힘들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뭐랬니? 이랬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배신감을 느껴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쵸.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때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날 지지해주네. 이거라 나중에 가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지는 거 완전 그때 다르지. 말하지라는 마음이 들죠. 이거 답이 됐어요? 본인 개인 밴드 올린 것도 이거잖아. 얘기를 해봐요. 무슨 내용 올렸었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답이 됐는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천천히. 응? 근데 다음 주에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질문에 이잖아요. 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솔직함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함이라는 게 이렇게 비난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아니, 두 마음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비난이 올까봐? 아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정적 피드백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부정적 피드백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40몇 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받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솔직해야 되는 집단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받을 상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아님이 이제 밴드 글도 블로그에 있는 글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할 경우에 여기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통수 치지 않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악플 쓰는 애들도 할까 말까 하다가 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악플. 저는 봐요. 저는 악플 나는 거 반대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코야님도 차라리 그걸 얘기를 해라. 저는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 남편이, 본인 딸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치 한 가지만 딱 내놓고. 근데 제가 거기서 썼던 거에서 썼던 글의 처음 그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받았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나님 오늘은 없는데 뭐 플리님 바보예요? 머리가 나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하지? 그걸 숨기고 있다가 네. 나중에 그냥 숨겨도 되잖아. 숨기고 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바보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나중에 밤님이 나나님이 플리님 바보라고 멍청하다 하던데요? 이게 낫다고? 아니 아까 K님이 얘기했잖아요. K님과 K님 어머니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K님이 뒤늦게 알고 되게 힘들었다고 배신감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더 힘들게 주변 사람들 만든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뿔리님이 동금이 선택이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전혀 안 들었대. 그러다 나중에 동금이님이 스스로 본인 선택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난 사실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하면 제가 자식이었으면 개빡치지. 진짜 너무 화가 날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두 마음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사람들이 계속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드러내자고. 그리고 뿔리님 티가 나요. 코야님 딱 알잖아. 네. 맞아. 아니 아까 숯불도 얘기했잖아요. 교묘하다. 진짜 기질이 있다고. 그 못마땅해 하는 게 뭐. 인생은 두 가지야. 편이 될래, 배신자가 될래. 사실 인생에 적은 없어. 진짜 적은 배신하는 인간들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본인은 편이 될래 적이 될래 이걸 생각하잖아. 그래서 풀리면 적은 없대. 편이 될래 배신자가 될래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나중에 배신이 된다고. 질문에 대답을 좀 해줘. 그래요. 사실 내가 질문에 계속 대답을 잘 안 한다. 얘기했잖아. 이해가 되냐고 스플린 말이. 안 지고 싶어서 그래. 욕심 많아서. 본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야. 저 말은 본인이 저걸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 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 무슨 얘기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나한테 진짜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맞아. 배신자야.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등 돌렸을 때 진짜 상처받는 거지. 진짜 나랑 상관없는 새끼들이 악플 달면 무시하면 그만이야. 본인도 그래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악플 달고 본인도 저 사람 무시하니까 악플 안 달고. 영향 없어 서로. 진짜. 근데 진짜 내 인생을 흔드는 건 진짜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 척 했는데 내 편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어려운지를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나는 내 인생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편이 없었다고? 그럼 본인 인생에서는 뭐가 있는데? 내 인생에서 뭐가 있는 거지? 정만 있어? 배신? 정말 짐. 뭐라? 짐? 짐. 아휴 씨. 아니 이거 속상하지 않아? 이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짐이야 이게? 무슨 짐이긴 내가 짐이라 생각하는 거지 불리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인생에서 엄마 힘든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 어떤 거?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많았고 그 아빠랑도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었고. 아니야 동금이 너도 인생 보는 눈을 바꿔야 돼. 여기 사람들 보잖아? 엄마 진짜 안 힘들게 자란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들으면은 그런 소리 못해. 솔직히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엄마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냥 교묘한 사람이지. 잘 거 다 챙기고. 그 정도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니? 인생 살면서. 너도 나중에 그 정도 고생하고 살아야 돼. 응? 그거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네 인생 꼬여. 이것도 근데 너무 왜 그걸 많은 교묘하다고 얘기해요? 뭐가 교묘한 거야? 아니 짐으로 느끼는데 지금 딸이 내 힘든 걸 가지고 그 교묘한 거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거를 얘기가 아니래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인생엔 짐밖에 없어. 그럼 나는 짐이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살아.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딸이 아 나도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그치? 생각을 하지. 그치. 그리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엄마 힘든 걸 많이 봐서. 그게 그 생각이지. 엄마 힘드니까 나는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이 생각이죠. 그게 내가 스스로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다른데 뭐. 그래요. 그래서 뿔리님도 좀 본인 편을 만들고 살아.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뭐 혼자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뭐 씨발 별로 힘들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내 인생 모르잖아요. 아 몰라도 우리 엄마보다 힘들지 않았을 거야. 플리 나는 알잖아. 그쵸. 나는 일단 이 말에 동의해. 보니까 본인 개인의 삶에서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힘든 건 내 삶을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관계를 맺어보고 내 연민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내 편을 만들어 보자고. 그럼 본인 삶엔 본인 편이 없었으면 본인은 배신자나 적밖에 없었다는 거잖아. 근데 적은 하기 싫으니까 안 드러내다가 본인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하지 말고 사람들이랑 편이 되자고. 솔직해지면 편이 될 수 있어. 이 사람이 뒤에서 뭔 말할지를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삶에서 사람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본인이랑 진짜 제대로 소통하고 싶어서 작은 부정적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만약에 나나님한테 아니 나나님 그래도 뿔리님이 딸 데리고 여기에 온 거 그 자체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 안 하니? 그럼 나나님은 괜찮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 얘기를 했었어. 좋은 마음은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표현을 하니까 다 같이 표현을 하고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은 수준이야? 드러내자고. 근데 하지만 본인이 그걸 드러낸다고 해도 여기 오잖아. 그럼 뿔리님 마음속에 당연히 이 모임에 대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느껴져. 근데 본인이 평가랑도 얘기를 하면은 진짜 편이 될 수 있다고. 어때요? 수준이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진짜 동그리님 편 되고 싶다면 동그리님처럼 제도권 밖에 선택한 사람들 얘기에 좀 관심을 가져봐요. 관심 안 가지잖아요. 내가 뿔리님이었으면 나나 뭐 K님이나 밤님처럼 좀 약간 좀 이상한 인생 살아온 것 같은 사람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어. 너희들 안 힘들었냐고. 나도 똑같아. 네가 제일. 나도. 야, 저도 듣고 싶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뭐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보자고. 여긴 진짜 되게 진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미친놈들이야. 북에서 오신 분, 또 중독자분, 또 소수자도 있고 커플도 있고. 여기는 뭐예요? 되게 평범한 남편이지. 씨바. 야동 좋아하는. 일하고 있어. 어때요 좀 지금 마음이? 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알겠어요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키울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내 뜻대로 된다. 그럼 저는 내 뜻대로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인간은. 그럼 어차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애가 힘들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뿔리님이 동구이님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해. 그게 되면 하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코야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널 지지하지만 네 선택에 난 이런 게 싫어.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힘드니까 뒷단에서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 가자 그러면 엄마가 나를 지지하는데 이런 걱정이 있겠구나 이걸 아이가 알고 나중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맞아 엄마 이런 생각 했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동그리님 무슨 생각해요? 저는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되게 막 관계하면서 솔직해서 되게 탈인데 약간 솔직하지 못한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저는 다 드러내거든요. 그냥 감정이 다 드러나요. 저는 말하거나 행동에 다 표정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 애들이 좀 싫어하고 그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큰일 났다 너. 그리고 자꾸 그래서 엄마한테 당하는 거야. 수가 다 읽히지.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데 엄마가 솔직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고서 난 어떻게 솔직해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를 공감하면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동구이님 이제 거기 정말 가게 되면은 진짜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야. 그래. 엄마 걱정 그만 시키자 이제. 그래서 진짜 가기 전까지 일단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빠랑 얘기 많이 하고 좀 보여줘. 핸드폰 좀 그만하고. 알았지?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 새끼야 너도 핸드폰 좀 그만하고. 얘기를 안 하지. 아 그럼 참고 있어요 저 친구?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뭐 말을 거면 쳐다보질 않아 이 새끼가. 진짜 씨. 건강검진 안 해서 그래. 왜? 뭐 잔소리 한다고 날 쳐다보면 될 텐데 감정만 건강검진 안 해서 그렇대. 아빠는 인간이 건강검진도 안 하고 자식 다 컸다고. 그래서 그래. 일찍 붙겠다고 하고. 그래. 믹스는 없으란 거지. 말을 잘못했다 내가. 건강검진이 우리나라랑 일본만 하거든요. 그게 일제 잔재예요. 야 좋다. 이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오케이 알았어.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지. 그래. 아니 전 아까 뿔리님이 편이 없이 살았다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좀 울컥해서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게 편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척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보이게 사는 게 편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 엄마가 반대하는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 편이 없다는 것이. 다 배신자들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남자친구가 죽은 남자친구가 밉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받은 그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엄마가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배신감은, 엄마랑 말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엄마 안 보려고 했어. 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뿔리님도 앞으로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드러나요. 편이 없다는 게. 그 편을 진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금이님한테 그런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엄마가 배신자라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야.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 죽고 나서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고? 죽었다는 전화 받고 나서 바로 그랬지. 그니까 내가 완전 엄마한테 마음을 다 놓은 거죠, 그때. 그러게. 홀리님도 그런 편이 없는 거잖아. 본인 인생에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살았나? 그러니까 남편도 편이 아니고, 물론 남편은 편이 되기 어렵지만 남편이지. 아니 좀 본인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히. 얘기하라고?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기 어려워. 가만히 있어봐. 솔직하면 이렇게 미움받는다니까. 적절히 해. 저는 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 시절에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생활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이 그래 잘 살지 못했다. 엄마는 맨날 부업을 하고 힘들게 살았고, 엄마가 힘든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요즘 애들처럼 뭘 사달라고 하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그런 딸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빠가 위에 둘이 있어요. 그 오빠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는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집을 부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고 뭐 인생의 처음 스키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지는 단서 그런 거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뇌를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코인도 얼굴이었고 엄마는 그때부터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은 제가 이제 도시락 싸고 교육국을 다녔고 엄마는 거의 뭐 99.5% 죽는다고 했던 오빠를 어떻게 살려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혼자서 그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되게 나한테 많이 미안했죠. 워낙 애들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고생 못 챙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지원을 해줬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언니는 올해 8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요. 거기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해야지. 무슨 거 본인 얘기가 없어. 아니 고3 때 혼자 수험생활하고 엄마는 맨날 병원에 있고 둘째 오빠는 신경도 안 쓰고 지 인생 막 놀러 다니고 그냥 오빠가 그 전엔 계속 놀러 다녔지만 이제 작은 오빠가 그랬지만 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놀러 다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둘째 오빠는 늘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주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때 거의 막내딸이 거의 장녀처럼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좀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셔서 그냥 연세도 있으셨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밥만 해서 날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18살에 저를 돌봐줬던 제 감정에 공감을 해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외로웠겠네요. 네,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언니들 만나도 외롭다고 그런 얘기도 좀 해. 본인이 왜 편이 없는지를 좀 얘기를 하라니까. 동급이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렇진 않아. 뭔가 얘기했는데 못하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동급이들 다 컸어. 그냥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야지. 동훈이 다 알아 이 얘기. 그쵸, 알죠.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막 내 감정을 애들한테 많이 털어놓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보통 막내딸들은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좀 자기 걸 챙기고 이렇게 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뿔리님 못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엄마가 힘들고 그런데 내가 뭐 수정을 부리고 그럴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본인이 그냥 본인 감정을 이렇게 그게 억누르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인과관계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살았기 때문에 이쁨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막내딸의 사랑 그런 거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그 와중에 엄마 저를 챙겨주긴 했죠. 그러니까 챙겨줬지만 정서적인 정서적으로 그런 거를 챙겨줄 만한 여유가 없었겠지. 그렇지. 오빠들에 비해서는 어땠어? 오빠들에 비해서는 챙겨줬죠. 큰 오빠는 이제 장남이니까 엄마가 믿는 남편보다 더 믿는 장남이었으니까 엄마가 의지를 했을 것 같고 둘째 오빠가 중간에서 애매했었을 것 같고 홀리님은 그러면 애기라고 생각한 거죠 엄마는. 그래서 그냥 챙겨준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은 아니고 챙겨준 거라고. 엄마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방식이지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부족하다고 나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받고 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무감각했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그때 막 뭐 엄마한테 기대고 싶다거나 막 되게 의지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엄마한테 털어놓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었고 그냥 내가 자살하면 엄마 힘들겠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울다가 말았죠. 근데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는 내 또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냥 힘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뭐 부모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넷플릭님은 그 되게 어린 나이에도 그 의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런 데 많잖아. 그렇지. 엄마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친구들 얘기도 해봐. 아니 근데 다 좋은 아이들이 당연히 다 좋은 애들인데 그렇게 막 이제 고3 때가 제일 힘들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붙잡고 울고 막 그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그냥 좀 울면 이제 뭐 토닥토닥 해주고 그랬지만 내가 막 얘기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MT를 갔는데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필름 끊겼어. 근데 그 다음날 애들이 나한테 너 무슨 일 있냐고 모발을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오빠를 좀 원망했나 봐요. 아니 원망했다. 그러니까 오빠를 찾았다는 거는 그러고 싶은 거.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원망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오빠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고 그 오빠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지 못했고 이걸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헛터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슬퍼하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이도저도 못하니까 애매구만. 오빠가 다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네. 아니 친구들은 알고 있죠. 집에 상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힘든 줄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들어줬겠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를 막 얘기해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뿔리님 청소년 때 느꼈을 때 진짜 이해되거든요. 저도 약간 대충 좀 비슷한 감각으로 어린 시절 보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 친구들에게 제 대학들을 좀 찾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뿔리님은 친구들한테 의지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뭔가 좀 그런 생각들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얘 기대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전 많이 공감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고 저도 되게 그렇게 약간 애매했어요. 부모님한테 부족한 건 없었지만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없고 이러니까 애매하게 이게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상태는 힘든데 계속 그 감정이 계속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도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속으로 곱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기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얘기해봤자 쟤는 진심으로 안 들어줄 거야. 어차피 얘기해도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저는 약간 뿔리님이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약간 거기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 죽고 싶었잖아. 어렸을 때 많이 죽고 싶었죠. 몇 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했던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약간 그냥 집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근데 그러다가 뛰어내려도 아무도 날 슬퍼하지 않겠구나. 난 그냥 세상에서 잊혀지겠구나. 이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빨랐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될 거고 뭐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냥 오늘 버티자.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네, 그래서 많이 뿔리님 되게 많이 힘들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별로 의지가 안 된다고 얘기해. 아니 의지가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잖아. 기대를 안 하는 생각 자체. 또 저렇게 또 그냥 또. 그러니까 그게 안 한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진짜 이겨먹으려고 기대를 했으면 그래도 나 기대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 그냥 간 거예요. 되게 60대 같아요. 아니, 진심으로. 그 정도 답답함이에요. 좀 있으면 60대야. 아 그래?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세상의 진리를 깨우쳤거든. 아, 그래? 삶은 공허해. 아니 아까 동무비가 그랬잖아. 이모들 있지 않냐고. 그 얘기 좀 해줘. 그렇다고 또 동무배 가서 이모들한테 또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 난처해지니까. 이모들이랑 친해요. 어? 이모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이모들한테 이런 얘기는. 솔직하면 안 돼. 그래. 그래야 아니 동구이도 그래야 엄마를 이해하지. 아니 이모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얘기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래. 그들은 저한테 굳이 후벼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얘기를 안 하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후벼팔 수도 있는 거야.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치.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힘든 게 티가 안 나지 않거든요. 티가 나요. 그치. 본인만 난 티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티가 다 나. 내 친구가 그렇게 MT에서 울었으면 난 진짜 꼬치꼬치 울어보겠어. 우린 후벼파지. 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 후벼파지 않는 게 괘씸한 거잖아요. 왜 얘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후벼파다가 열어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마음이에요. 얘기하면 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요? 내가 먼저 약한 모습 드러내면은 지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도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신기해요.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되는 게 굳이 힘든 얘기해서 뭐 하냐 그냥 좋게 친구 만났는데 그런 약간 남자들 같은 아이 뭐 그렇지 뭐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좀 저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 친구들하고 관계도 거의 20년 뭐 돼 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얘 친구들하고 있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너는 왜 힘들었니라고 묻는 것도 걔네들한테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한 걸 좀 해보고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집단에서
제가 좀 내 편도 만들어보고 좀 손에도 들어보고 해보자고.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얘기했는데 많이 팠다. 어때요? 그래서 좀 어때요? 좀 지금 이상해? 그냥 풀어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건 없고? 좀 멍해요 지금?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사람들이 많네. 마무리합시다. 여신님이랑 미실님부터 마무리해요. 두 분이 얘기를 안 하네 오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실까 긴장돼요. 그냥 빨리 얘기해. 긴장된 김에. 어때 오늘 마무리? 저는 마무리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일단 오늘 너무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라고. 뿔리님이 얘기하시는 거 조금 이렇게 계속 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가정 얘기를 처음 하셔가지고 그러신다.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편했고. 그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결국엔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걸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땠어요? 좀 일단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는데 또 그걸 그렇게 아니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결국은 했잖아. 이 얘기를 듣고는 어땠냐고. 그 얘기도 해달라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저게 뭐 힘든 거지?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신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얘기를 하라고. 솔직하게 그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는 그냥 이제 툭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만 사신 것 같은데 그런 아픔도 있으셨구나 하는 조금 놀라움도 있었어요. 그냥 이미지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공주 같은 이미지를 저는 이제 봤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있으시구나. 아픈데 그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밤님이나 코야님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까 그런 뭐 여산소 수치인지 뭔지 그거 얘기를 하실 때 젊은 년도 벌써 지금 이런 걱정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저 밤님이나 K님이 갈등할 때 제가 K님 마인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밤님이 이제 그 내 상황을 나는 이제 이래서 시간이 안 돼서 가기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재촉하니까 내 이렇게 약간씩 기침할 때는 왜 참고 있다가 그때 그런 마음은 좀 들으실 것 같은 그 감정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가 지금 병균을 퍼뜨릴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감정을 좀 드는데, 근데 K님처럼 제가 좀 막 불안해서 계속 이랬을 것 같은 액션은 제가 조금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실님이 조금 신경을 쓰였어요. 너무 얘기를 한마디도, 저는 그래도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다스님이 제가 얘기를 안 했다고 호명하시니까 미실님이 마음이 조금 궁금했어요. 너무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그럼 묻지. 그랬어요. 다음에 물어요. 이상이. 근데 여신님 왜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 오늘은? 얘기했어요.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그래? 했어요. 그 세 번 하셨어? 예진님은 한 번도 안 했어. 엄마 했어. 아니 피 앉았어 또 신경 쓰이게. 신경 쓰이라고. 그래 미신님이 마음.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태님하고 담임 얘기할 때는 담임한 오히려 더 이해가 갔어요.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이해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시 관심이 저한테 쏟아져가지고 헷갈렸던 게, 저는 담임 같아서 병원
귀찮고 안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우쭈쭈는 가고 싶고 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K님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되게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 그때 뭐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고. 혼날 소리 한다. 혼날 소리. 그럼 저도요. 동의. 이렇게라도 해줘. 그리고 사실 저는 딴 게 더 신경이 쓰였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물어보는 게 좀 미안하기도 했고 좀 내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이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는 건 안 이상한 거야. 코야님 마스크 보고 너무 신경이 쓰여. 안 그래도 오늘 스쿨도 한마디 했는데 저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같아 이 새끼야. 좀 이게 갈구야.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집에 들렸다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지금 변명하는 게 더 이상해.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다고? 네. 그럼 나한테 와서 누더님 센터에 마스크 하나 있냐? 그냥 내가 있어. 난 보지도 못해. 그럼 주면 되지. 왜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되게 용감하다고. 용감하다고? 용감하지. 그냥 용감하게 쓰고 있어라. 인생 막 사는데 용감해 얘. 내가 얼마 전에 퇴직됐다고요. 그럼. 그래서 근데 또 혼자서 판단하고 있었죠. 별로 이렇게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몇 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풀리는 얘기는 솔직히 비웃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는 게 많이 없으시네. 미시드님 비웃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해. 아니, 풀리는 그냥 얘기 듣는데 저는 되게 이미지가 이렇게 공주처럼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얘기 안 하고 사랑 안 받고 느끼지 못하고 그거 나도 그랬는데 그게 뭐가 힘들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나는 심지어 이모들이 있대. 난 이모도 없는데 자꾸 또 습관인지 뭔지 잘하는데 난 또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솔직히 그냥 내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여신이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때 손 다쳤었다고 들었던 것 같았었는데 승마다가 그래서 좀 얘기하시려나? 오랜만에 오셔서? 두 분은 끝나고 같이 가면서 얘기해. 뭘 지금 여기서 지금 마무리할 때 뭐 서로 안부를 묻고 있어. 아까 얘기하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끼리 텔레파시 좀 보내고 있었구만.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얘기가 내가 항상 이제 풀리냐고 동물민이 이제 위주로 많이 돌아가니까 좀 저는 이제 학교 얘기 잘 모르고 또 이러니까 좀 학교도 애매하고 듣고는 있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분들 하세요. 저도 얘기를 많이는 못했는데 저는 한 8월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뭔가 그런 일이 있었었고 저는 아직도 어제 만나서 뭔가 그래도 잘 좋게 얘기됐고 또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엄마랑 여행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되게 아직도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 K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그냥 솔직하게 난 이 결혼 싫다 라고 얘기해 준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운함이 있었던 게 어떤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는 이거 별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오히려 나중에 되게 내가 좋을 수도 있구나, 고마울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들어서 K님이 말해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그거밖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노르님이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의외예요. 저 노르님이 그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막 얻어맞고 나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뿔리님 마음 너무 많이 쓰였어요. 같이 속삭였고 얘기 들으면서 오빠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많이 외로웠겠다. 그래서 약간 진짜 사람들한테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거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셨다는 느낌도 들고 그걸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런 마음이고 미실님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저도 되게 신경 써서 좀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아까 뭐 제가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 들었다고 하셨는데 얘기해 주셨으면 되게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님이 힘들었던 얘기해서 좀 속상했고 그리고 저 새벽님이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새벽님이 좀 웃겨요. 강화 받겠다 얘. 재밌어. 재밌는데 자주 안 나오고 너무 아쉬워요. 좀 아쉬워.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 하지 말고 그 에너지로 나와요. 어떻게 지금? 응? 아니 되게 죄인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 웃고 있는데. 성공이다 이런 거. 성공이다 여기서 웃겼구나. 아무튼 그리고 코야도 왜 말을 안 하고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신경이 쓰여. 지금 무슨 표정? 아니 아까 전에 티가 나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티가 나는데 찔러야 말을 하는 게 말을 좀 찌르기 전에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 할게요. 저도 막내 아들이라 공주과라서 누가 물어봐줘야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짜증나. 뿔리님처럼. 짜증나. 저도 좀 뿔리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공감 많이 갔어요. 전 아버지가 거의 안 계다시피 하고 어머니와 정서적 교대감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느꼈던 건 무감각했다기보다 항상 외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움이 좀 평생의 감정이 된 채로 좀 살고 있어요. 평생 외롭고 항상 물리적으로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사회 나가자마자 바로 한 게 친구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이런 거였는데 뿔리님은 그 무감각하다 해가지고 그게 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졌고 그리고 저는 뿔리님이 사실 동금이님을 이렇게 데리고 집단에 온 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계속 느끼거든요. 뿔리님의 점점 양파 껍질 까듯이 속면모를 알아가면서 그 생각만큼 계속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뿔리님이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좀 되게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해졌으면 좋겠다. 좀 왜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많이 되게 들고 그리고 아까 막 편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동금이님이 엄청 얼마나 뿔리님 팬인 거 딱 봐도 느껴지는데 그리고 뿔리님도 동금이님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여기서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여신님이 K님 얘기할 때 되게 엄청 울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좀 많이 슬프신가? 좀 공감이 되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런데도 말을 안 했다고? 그러게 몰랐네. 그리고 밤님 오늘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워요.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동금이님 다다음 주에 꼭 다시 와서 학교 어땠는지 얘기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꼴리님 얘기 말고 사실 전 동금이님 얘기가 더 듣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일단 아까 마음이 좀 아팠고 얘기할 때 그리고 효리님 얘기가 많이 공감이 돼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되게 지금도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막 이런 실감이 안 나고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게 좀 며칠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힘든 감정도 올라오고 왜냐면 감정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 올라오고 할 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되게 나를 진짜 주워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엄마가 맨날 나를 비난하고 막 너는 왜 옷꾸라지를 그렇게 입다니 뭐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 받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제 주변에 제 편이었더라고요. 가장 솔직하게 저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처럼 이제 남들한테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집단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엄마가 이해가 돼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다른 데 가서 욕먹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엄마가 내 편이구나. 이게 되게 든든하거든요. 되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되게 그런 게 되게 느껴져서 뿔리님도 이제 저는 부모님의 감정을 모르지만 뿔리님은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를 많이 꺼내서 얘기하면서 좀 그런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씨발 빨리. 뿔리님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내 편이 없었다는 거는 정서적 의지할 사람이 없다. 저도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집단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저도 뭔가 어떤 특정 사건이 없었으면 저 집단 안 하고 계속 전 또 뿔리님처럼 그냥 문제의식도 못하고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변에 그냥 그거에 대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당황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와, 그냥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집단에 나오시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김에 좀 더 솔직하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답답한 건 계속 있어요. 뭔가 계속 말을 해도 뭐 계속 뭔가 진짜 방탄조끼처럼 뭔가 튕겨내니까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K님이 그렇게 좀 계속 좀 얘기해줘서 좋아요. 좋고 계속 뭔가 주말마다 좀 일이 있어서 좀 가족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다음 주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나오도록 애써볼게요. 그리고 밤님 건강 걱정되고 되게 뭔가 직장인에 찌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그게 확 느껴지네. 머리도 오늘 막 이대팔로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좀 건강도 걱정돼요. 통풍도 그렇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침도 계속하고 하는 거 보니까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전 누다시님 평생 건강관리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테니스 다니면서 운동은 해. 근데 되게 막 그거에 무관심한 게 좀 놀랐어요. 운동만 하면 되지. 그게 이중생활. 되게 이중생활 하고 있었어. 근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좀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미슐린 좀 신경이 쓰였는데, 왜냐면 지난주 그 클립을 봤거든요. 그 미슐린 클립을 보고 나서 좀 마음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뿔리님이랑 이 동구미님 얘기할 때 또 뭔가 좀 표정을 좀 봤는데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실까 좀 걱정되는데, 좀 마무리 때 막 그렇게 좀 뭐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런 얘기 좀 더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호야님 왔는데 일찍 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제가 항상 눕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있잖아. 이상입니다. 저는 뭐 K님도 그렇고 밤님도 그렇고 코야님도 그렇고 주변에 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아가지고 건강이 난 좀 걱정이 돼 항상. 그래서 나는 이것도 진짜 나 상담 공부하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건데,
내담자한테 건강 걱정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잘 좀 챙겨줘. 걱정 좀 시키지 말고. 나 그렇지 않아 신경 쓸 거 많은데 왜 건강까지 신경 써야겠니? 그리고 고현님 하여튼 아까 또 그 수치 높다 그래가지고 젊은데 잘 좀 케어 좀 해봐. 나중에 더 고생하지 말고. 저 여신님이 좀 얘기 안 해가지고 아니 별 생각이 없으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고 막 그런데 왜 그걸 표현을 안 해요? 좀 같이 해요. 좀 계속 좀 말이 없어가지고 좀 없는 사람 같아요 요즘. 관심도 안 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수업하는 거 관심 안 가진다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더 관심이 안 가잖아. 얘기 좀 해요. 너무 관심이 안 가면 또 아쉽지. 그리고 뿔리님 얘기를 좀 들으니까 저도 뭐 좀 나름 좀 되게 좀 힘드셨겠다. 근데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했지? 공주님처럼 보여가지고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뿔리님이 감정적으로 느낀 환경하고 뿔리님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갭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뿔리님도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산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감정적으로 처했던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장애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왜냐면 본인도 케어를 잘 못 받고 온 가족이 장애 있는 그 가족을 돌보면서 이제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도 이제 어린 시절에 받아야 했던 케어들을 동생한테 뺏기고 본인도 삶에서 그걸 항상 부담감으로 가져가고 이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서 그것만으로도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뿔리님은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거기에 관해서 신경을 좀 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자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감정 상태의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나하고 다른 얘기야. 나는 지금 좀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걸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하지 말고 장애 있는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걸 느끼는구나. 뭐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랑 환경을 들으니까 진짜 동금이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뿔리님이 그러니까 진짜 본인은 알아서 다 하고 이랬는데 동금이님은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시겠구나. 좀 이해가 됐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동금이님 감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구나. 저 좀 사실 동금이님 감정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 나도 이런 고민들을 해봐서 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저 시기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뿔리님은 그렇지 않아서 이해 자체가 안 되시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되겠다. 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동금이님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런 거 난 맞다고 봐. 그래서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은 좋아하는 걸 쫓을 때보다 싫어하는 걸 피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왜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야 돼? 싫어하는 걸 피하고 사는 것도 되게 괜찮은 삶이야. 내가 제도권 교육이 싫어. 난 이게 싫어. 그래서 가는 거지. 꼭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난 그걸 찾아가야 돼. 이거 아니야 삶은. 난 제도권 교육이 싫고 이거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금이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돼.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이고 나는 이게 싫다. 다만 어디에 나는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걸 하고 살 거야. 이런 거 말고 난 이게 싫어. 그래서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할 말이 있으면 마무리 돼. 끝.
정확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뭐 얘기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무 생각이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제 얘기를 해본 거는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마음심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말하고 나서도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감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니까 좀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원래는 뿔리가 아니고 동백이 때문에 제가 왔는데 네, 제가 계속 저만 뭔가 소속들이 드러나고 그런 거 같아서 그냥 이거가 뭔가 또 쫓아왔다가 지금 제가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해볼게요. 왜요? 한숨 쉬지 마요 좀. 절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녹음이 때문에 왔지만 계속 올 거예요. 와서 이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얘기든 계속 해주세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항상 그냥 삼촌 아프고 그런 거 어렸을 때 삼촌이랑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다 사촌들이 다 남자라서 저 혼자 여자거든요. 그래서 삼촌이랑 저만 이제 따로 이렇게 피아노 치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촌과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완전 그 전을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그걸 이제 엄마한테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냥 진짜 약간 너무 슬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할머니 장례식 할 때 뭔가 다른 손주, 다른 사촌들보다 제가 더 이제 할머니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슬퍼했는지 알 것 같다. 약간 평소에 원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슬퍼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렇게 엄청 어떤 게 있었구나. 가족들이 다 슬퍼하는 이유가 진짜 그냥 이거 듣고 이제 안 거예요. 저는 원래 잘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런 게 왜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사셨지 이런 생각이 되게, 할머니한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되게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랑 같이 일하고, 할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다른 사촌들보다 제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아까 엄마가 공주처럼 닮았다고 했는데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양가가 다 저만 여자거든요, 사촌들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저를 너무 이뻐하시니까 되게 할머니랑 양가 할머니와의 추억이 되게 저한테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제 요즘에 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연세가 80도 안 되셨는데 저는 안 좋은 얘기들 막 하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할머니랑은 서울에서 이제 같은 단지에 살아서 맨날 이제 주말마다 할머니 집 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할머니랑 정말 그게 많아요. 근데 외할머니랑 그 정도까지 그런 게 없어서 실감이 밖에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입관할 때 큰삼촌이 이제 할머니한테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진짜 완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안 되다가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요. 할게요. 저는 뿔리님이 아무튼 동금이를 계속 좀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핸드폰도 하게 해주고 또 학교도 가고. 근데 저는 그 과정들이 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딸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좀 지금 오늘 얘기 들었을 때 특별히 자식들이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떠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이 되게 복잡하게 들겠다 좀 이해가 되고. 근데 어차피 자식은 내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은 내 편은 아니고 우리가 놀자. 집단에서 사람들이랑 진짜 좀 내 편이 여기 있구나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적 피드백하는 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신뢰가 없으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표현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어쨌든 동금이가 매주 못 와도 본인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뿔리님도 이렇게 정말 관계 맺는 것들을 오랫동안 좀 기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진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만약에 뭐 아이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아이 때문에도 안 와. 애만 개인 상담에 보내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뿔리님이 그냥 이렇게 좀 관계 맺고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 잘했고 같이 좀 계속 마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후회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